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이번 영상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경기에서 드러난 전력 차이는 자네트의 부재 하나로 설명하기엔 너무나도 컸습니다. 변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죠. 정관장은 전혀 준비된 팀처럼 보이지 않았고 GS칼텍스는 한 단계가 아니라 몇 수 앞선 배구를 보여줬습니다. 결과는 0대 3완패. 이 패배로 올스타 브레이크를 앞두고 충격적인 우연패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반등이 아니라 이 시즌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를 이야기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경기는 단순한 1패가 아니라 정관장의 시즌이 사실상 끝났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정관장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 극명한 격차를 세트별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세트는 요요로 접전이었습니다. 양 팀이 점수를 주고받는 시소 게임이 이어졌고 초반 인쿠시의 공격 성공률도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정관장은 쉽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반 이후 흐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워밍업 도중 부상으로 빠진 자네트의 공백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주 공격수의 연이은 범실로 공격 흐름은 급격히 무너졌고 리시브까지 흔들리면서 공격 패턴은 단조로워졌습니다. 연결 과정에서의 실수가 쌓이자 점수차는 순식간에 벌어졌고 결국 GS칼텍스가 25대 19로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정관장은 전반적으로 득점이 많지 않았습니다. 인쿠시는 4득점에 공격 성공률 40%로 나쁘지 않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사실상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컸습니다. 박은진 3점, 이선우 3점, 정우영 2점으로 득점 분포도 고르지 못했습니다. 특히 자네트가 빠지면서 인쿠시와 이선우가 공격 점유율의 절반을 차지했는데 이선우의 공격 성공률은 12.5%에 그쳤습니다. 박혜민은 초반에만 범실 3개를 기록하며 흐름을 끊었고 결국 빠르게 벤치로 물러났습니다. 반면 GS칼텍스는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실바가 7점으로 중심을 잡았고 오세연 4점, 레이나 3점이 고르게 득점을 보탰습니다. 여기에 유서연과 최유림까지 각각 2점씩 더하며 공격 루트가 자연스럽게 분산됐습니다. 전체 공격 성공률에서도 두 팀의 격차는 거의 2배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1세트는 자네트의 공백과 흔들린 리시브가 만든 차이로 갈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반은 버텼지만 중반 이후 흐름을 통제할 힘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2세트 역시 큰 흐름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스코어는 25대 22로 겉보기에는 접전처럼 보였지만 내용은 상당히 냉혹했습니다. 정관장은 범실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시도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공격이었습니다. 주 공격수의 공격은 계속해서 GS의 블로킹 벽에 막혔고 뚜렷한 득점 루트를 찾지 못했습니다. 범실수를 줄였음에도 공격 성공률은 25% 안팎에 머물렀다는 점이 2세트의 본질이었습니다. 2세트 득점은 인쿠시 3점, 박은진 3점, 정호영 4점이 전부였습니다. 점수는 따라붙었지만 경기의 주도권은 끝내 한 번도 정관장 쪽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득점이 고르게 분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경기 흐름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선수 자네트의 부재로 생긴 공백은 생각보다 훨씬 컸고 세터 최서연의 선택지는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공격은 다시 인쿠시 쪽으로 쏠렸고 GS칼텍스는 이 패턴을 정확히 읽어 인쿠시를 집중적으로 봉쇄했습니다. 인쿠시의 공격은 계속 시도됐지만 대부분 블로킹에 걸리거나 위력이 크게 떨어졌고 공격 성공률은 26%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GS칼텍스는 훨씬 여유가 있었습니다. 실바가 7점으로 중심을 잡았고 레이나 4점, 최유림 5점으로 공격이 자연스럽게 분산됐습니다. 특정 선수에게 의존하지 않고 득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정관장의 수비는 대응하기가 더욱 어려웠습니다. 결국 2세트는 정관장이 크게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은 세트였습니다. 실수를 줄인다고 해서 공격이 살아나지 않으면 경기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 세트였습니다. 이런 흐름은 3세트에서도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관장은 결국 3세트까지 내주며 세트 스코어 0대 3, 또 한 번의 셧아웃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초반에는 어떻게든 따라가려는 모습이 보였지만 점수 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자 경기는 빠르게 GS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3세트에서 드러난 정관장의 가장 큰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득점 루트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공격은 여전히 인쿠시를 중심으로 이어졌지만
GS는 이미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블로킹 타이밍은 정확했고 수비 위치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공격이 막히기 시작하자 정관장은 연속 득점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했고 흐름을 되찾을 기회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리시브 상황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불안정한 리시브가 반복되면서 세터의 선택지는 더욱 줄어들었고 부담은 고스란히 공격수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공격은 점점 예측 가능해졌고 GS는 편안하게 수비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범실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득점이 나오지 않다 보니 점수 차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벌어졌습니다. 반대로 GS 칼텍스는 3세트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실바를 중심으로 한 공격은 꾸준했고 좌우와 중앙을 고르게 활용하며 안정적으로 점수를 쌓아갔습니다. 무리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GS는 준비된 배구를 그대로 보여줬고 정관장은 이를 전혀 흔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3세트는 반전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은 채 마무리됐습니다. 자네트의 부재, 외국인 선수 공백, 그리고 제한된 공격 루트 속에서 정관장은 무기력하게 무너졌고 경기는 또 한 번 0대 3완패로 끝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경기는 자네트의 이탈 하나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자네트의 부재가 분명 큰 변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 핑계로 삼기에는 팀 전체의 경기력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습니다. 리시브, 공격, 세터 운영, 블로킹 대응, 그리고 무엇보다 팀의 방향성까지 모든 면에서 총체적인 난국을 드러낸 경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드러난 문제는 공격 구조의 붕괴였습니다. 외국인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공격 점유율이 인쿠시에게 쏠리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인쿠시가 집중 견제를 받는 상황에서 2옵션, 3옵션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박은진, 정호영, 이선우가 한두 차례 득점에 성공하긴 했지만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공격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격 루트가 사실상 하나로 고정되자 GS의 블로킹은 더욱 단단해졌고 정관장의 공격 성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터 운영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염혜선 이탈로 생긴 공백은 예상보다 훨씬 컸고 최서연은 제한된 선택지 속에서 고립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속공은 연결되지 않았고 측면으로 올라가는 토스는 지나치게 뻔해졌습니다. 이를 단순히 세터 개인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현재 팀 상황에서 세터에게 지워지고 있는 부담 자체가 과도하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리시브가 흔들리고 공격 옵션이 제한된 팀에서 세터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습니다. 정관장은 지금 분명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그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졌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